여러분들의 안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전과 꿈과 설계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는 이 내 안에 있는 거대한 비전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꿈이 없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알 수 없어서 걱정하시고 불안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그 많은 영상에서 정말 가슴이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미래 최면 상담이라는 걸 처음 개발을 해서, 그리고 본인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을 도와드리는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뭘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이 너무 지나쳐서 조금, 뭐랄까,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확실하고 주관이 확실해서 정말 그 자기의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이 스마트 수험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나온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된 책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막 유명한 대중적인 책은 아니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고 많은 지혜와 통찰을 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약간 그 집단지성에 대한 책이죠. 어떻게 해야 그 집단지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힌트를 군집생활하는 곤충들과 동물들에서 한번 찾아보고 연구한 내용인데, 이게 너무나 저에게는 흥미로웠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흰개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흰개미를 이렇게 직접 보기 쉽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름이 흰개미라서 개미하고 무슨 개미와 관련된 곤충을 생각하겠지만, 흰개미하고 개미는 엄연히 다른 곤충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흰개미들이 사는 곳을 보면 굉장히 조금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사는데, 흥미롭게도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탑을 쌓아놓고 산다는 겁니다. 이 탑의 규모가 거의 사람 크기보다 큰 높이의 탑을 꼭 이렇게 지어서 굉장히 큰 규모죠. 이게 만약에 흰개미가 사람의 크기처럼 커진다면 이 탑의 크기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높은 건축물인 두바이 탑 있잖아요. 그 탑보다도 자그마치 5배 이상이나 더 큰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뛰어난 건축가는 흰개미다라는 말까지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탑이 목적이 뭘까?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탑을 쌓는 이유는 거기서 살기 위해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흰개미는 거기서 살지 않습니다. 흰개미는 땅 속에 삽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이렇게 높은 건축물을 세운다는 거죠. 정말 그 탑의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죠. 그냥 흰개미들은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세우나, 자기만의 기념물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타 종족에게 과시하기 위한 뭐 이런 상징물인가, 이런 연구까지도 있고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탑을 한번 연구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학자들이. 자, 그래서 이 탑의 그 길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길들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밀랍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 넣어가지고 굳힌 겁니다. 그리고 그 흙을 다 걷어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말 한 층 한 층 잘라서 3D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정말 과학자들이 입이 딱 벌어지게 놀랍게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세밀한 구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탑이 왜 생기는지, 왜 필요한지 이유가 밝혀졌는데, 바로 이 탑은 흰개미들이 살고 있는 집의 공기 정화장치였던 것입니다. 자, 참고로 흰개미들은 그냥 개미와 달라서 약간 벌레 같은 느낌이에요. 표면이 조금 습하죠. 그래서 이 습한 표면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흰개미들은 습한 환경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사막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땅 속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이런 것들을 순환시켜야 되고 온도도 유지해야 되고, 바로 이 탑은 이런 습도와 온도와 산소를 정화시켜주는, 인간으로 치면 폐와 같은 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조물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고도로 복잡한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이냐면, 흰개미들에게는 지능이랄 것이 거의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지능이 없는 이런 흰개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물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이 구조물들이 망가졌을 때,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그 구조물을 다 밀어버리면 단 90일 만에 똑같은 구조물들을 새로 세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게 되는지 한번 일부러 탑에다가 커다란 구멍을 내고 흰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봤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굉장히 일사불란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발견한 일개미들이 뭔가 이렇게 땅을 땅땅 칩니다. 그 근처에. 땅땅땅땅 치면 그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흰개미들이 막 달려듭니다. 먼저 이제 병정개미들이 그 앞에 이렇게 진을 딱 치고 외적의 침입들이 있는지 감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뚫렸으니까 그 구멍을 막아야 되잖아요. 마치 잠수함이 물에 잠길 때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격벽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쪽에다가 막 벽을 막는 개미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개미들이 막 흙을 가지고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흙에는 뭔가 이렇게 접착제 같은 침이 붙어 있고, 그걸 받은 개미들은 또 거기다가 막 쌓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점. 과연 이런 행동들은 뭔가 중앙에서 지휘를 하는 존재가 있나? 아니면 모든 일개미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하는 통신 채널이 있는 건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누군가 이렇게 지휘하는 여왕개미 이런 것도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 이런 사례는 이런 흰개미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찌르레기나 이런 군집으로 움직이는 새들 있잖아요. 이런 새들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장관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그 참새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는데, 정말 뭔가 갑자기 그 모든 참새들이 동시에 하늘을 날기 시작해서 정말 멋진 모양을 만들면서 편대비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생기나. 자, 여기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흰개미도 그렇고 이 멋진 비행을 하고 있는 참새들도 그렇고,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딱 자기 주위의 환경에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흰개미도 그렇고 모든 참새들도 그렇고 딱 주위에 있는 참새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6마리 참새들만 신경 쓰더라는 겁니다. 나머지 전체를 신경 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흰개미도 그래요. 특히 흰개미 같은 경우는 뭔가 환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이거를 관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런 지능이 없는 생물들이 정말 고도로 복잡한 결과물을 내는 비밀이었습니다. 딱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만 신경 썼던 거죠. 자, 흰개미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떤 흰개미 탑의 일부가 파손되는 것을 발견한 개미들은 그 변화가 관측되었잖아요. 그 변화가 관측되어서 그것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을 뿐이고, 그 신호를 받은 개미들은 또 이렇게 흰개미들은 몰려왔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본 병정개미들은 보초를 섰을 뿐이고, 다 이렇게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이니까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일찍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멋진 꿈을 먼저 알고 그리고 다른 거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야. 이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죠. 한 분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진대재 전 장관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공직에 있기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개발했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삼성의 반도체 신화를 관련된 책을 보면서 정말 그 설레이던 꿈을 꾸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일을 해야지 했던 그런 과학 퀴즈였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는 영웅과 같은 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그 진대재 전 장관님이 거기서 축사를 해주시고 수여를 해주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경험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참 그 시절에 나의 영웅이었던 분을 그렇게 직접 만나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긴 했죠. 아무튼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은 분이었는데, 신문기자가 그 진대재 전 장관이 사장이던 시절에, 그 삼성전자의 사장이던 시절에 인터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이렇게 굉장히 사장님이 되셨는데, 삼성전자의 사장이 되셨는데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대답이 이랬습니다. 자, 사장이 되기 위해선 최고의 임원이 돼야 되겠죠. 최고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최고의 부장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장이 되기 위해선 최고의 대리가 되었어야 할 것이고, 그 대리가 되기 위해선 최고의 직원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바로 사장이 되는 길입니다. 최고에 이르는 길이죠. 이렇게 했던 인터뷰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있죠. 탑다운 방식은 이제 뭔가 이렇게 확실한 목표와 아젠다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 하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렇게 조직하는, 위에서부터 해결해가는 방식이라면, 바텀업 방식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하나씩 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고, 또 이렇게 어떤 장치가 되면 그것을 딱 이렇게 모아보고, 계속 모아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리는, 이런 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성공하는 그 과정을 보면 꼭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한 성공보다는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가는 성공도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희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제 인생의 천직을 찾았고 너무나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천직을 찾기 위해서 이미 어린 시절에 나는 뭐 최고의 심리상담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제가 10년 후, 20년 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옵션들 중에 플랜 B, 플랜 C 중에 하나이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전업으로 하고 이렇게 만족스러워 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만족스러운 일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일찍 본인이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흰개미들의, 참새들의, 꿀벌들의, 개미들의 앱처럼 말이죠. 자, 이미 여러분들의 안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전과 꿈과 설계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는 이 내 안에 있는 거대한 비전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나요? 그저 부러워만 한다고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벽돌이 쌓이듯 여러분들 안에 쌓여있던 나의 무의식적인 그 모습대로 무언가를 하나씩 하나씩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쌓게 되는 벽돌 하나하나가 무슨 설계도인지 무엇의 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냥 내가 지금 처한 그 삶에 한순간 한순간 살다 보면 그 벽돌은 계속 쌓여갈 것이고 어느 순간 이야 내가 쌓던 게 성이었구나, 병원이었구나, 거대한 빌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할 일이 뒤늦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에 감사하고 그 순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노력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꿈을 찾게 되는,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꼭 그 꿈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 꿈을 이루게 되는 우리 무의식이 길을 따라가게 되는 가장 멋지고 훌륭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쳐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좋으시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시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다른 영상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